울산에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주로 제가 한 게 마약 사건. 그 당시 히로뽕이 창궐했죠. 특히 서부 경남하고 경남 일원에 히로뽕 사건이 워낙 많았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 지역에 히로뽕 제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히로뽕을 제조하는데 염산 에페트린하고 그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악취가 납니다. 아주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히로뽕 제조 공장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시골 그 축사 옆에 있습니다. 특히 돼지우리 축사 같은 데는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그 축사 냄새하고 히로뽕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염산 에페트린 그 합성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악취하고 섞여가지고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히로뽕 제조는 돼지 축사 근처에서 비닐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지청에서는 그 이후로는 주로 이제 히로뽕 사건, 메스앰파테민이죠. 그 사건을 주로 담당을 하면서 마약 수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마약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울산의 강력사건, 살인사건, 그리고 마약사건에 오래도록 했던 김순호 형사라고 그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장이었죠. 87년도 저희 방으로 이제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그 당시는 울산경찰청이 아니고 울산경찰서였어요. 그게 광역시 되기 전이니까. 울산이 아마 광역시가 97년도인가 아마 90 몇 년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 되기 전이니까 울산경찰서였는데 울산경찰서에 김순호 경장을 이제 요청을 해서 같이 이제 인지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순호 형사하고 거의 1년 동안은 이제 울산에서 마약 수사를 하면서 마약이 얼마나 사회적 해독을 끼치는 그런 범죄인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약 수사할 때 수사하는 요령, 특히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아오면 정말 털 것도 안 건드립니다. 뭐 일부에서는 검찰에서 그 당시에 고문도 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건드리면 마약 중독자들은 이게 뼈가 삭습니다. 뼈가 삭아가지고 잘 부러집니다. 마치 가을 지나고 겨울에 소나무 가지가 바짝 말라서 부러지듯이 마약 중독자가 되면 특히 메스암페타민 중독자가 되면 히로뽕 중독자가 되면 뼈가 삭습니다. 그래서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은 우리 데려오면 털 것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사범 수사를 주로 1년간 했죠. 그래서 우리 김순호 형사는 그때 제가 87년도에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같이 그 1년 동안 마약 수사 열심히 했습니다. 울산지청에서 시작을 해서 울산, 양산, 그리고 부산, 진주까지, 서부경남 진주까지 출장을 나가서 마약 사범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제가 마약 수사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울산지청에서 마약 수사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울산지청에서 마약 사범을 수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울산지청을 떠나기 전에 이 김순호 경장을 승진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경찰의 최대 소원은 특진이죠. 특진. 그때 이런 말까지 나돌았어요. 경찰은 특진만 내걸면 자기 친척도 잡아온다. 그 말까지 내돌 정도로 경찰들은 특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년간 같이 일했으니까 특진을 시켜야 되겠는데 특진 심사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김순호 형사하고 같이 일한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내가 이분이 이 사건을 했다. 검찰에 파견돼서 일을 했지만은 사실상 김순호 형사가 한 업적이다. 내가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순호 형사가 제가 울산지청을 떠날 무렵에는 경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순호 형사가 또 이제 경사되고 난 뒤에 경위로 특진하게 되는 과정은 93년도입니다. 93년도 내가 슬롯머신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김순호 형사가 울산에서 살인사건 수사를 하다가 정검을 수집차 서울 국가수에 올라왔다가 제 방에 들른 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김 형사 이제 승진했어요? 물으니까 아직도 경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룡봉사사상을 받으면 1개국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자연 사건 때 언론에서 무슨 조선일보가 특진을 시키냐 하지만은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난 그 제도가 지금도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맞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업적을 전부 정리를 해주면 내가 이런 사람이 청룡봉사상에 용상을 받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건 내 의견서도 첨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룡봉사상 용상을 받고 용상일 겁니다. 받고 경위가 됐어요. 정말로 열심히 세상을 살고 강력사건 현장에서 거의 밤을 새우고 하던 그런 분입니다. 나는 최근에 극한직업이라는 경찰 관련 형사들 고생하는 거 보고 참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켜주고 하는 그런 경찰이 되어야지 그냥 편한 직책에 앉아 있으면서 시험 공부만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경찰이 특히 수사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제도는 없애는 게 옳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오늘 김순호 형사를 특정해서 말한 것은 나는 이분은 제가 검사를 하면서 만났던 경찰관 중에서 정말로 순박하고 열심히 일만 하던 그런 분이었다. 그리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지청에서 이제 인사이동 있기 전에 우연히 송치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진주 난강 골재 채취 사건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차용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난강 골재 채취를
허가받도록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친인척한테 돈을 줬다. 그 자백을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누이입니다. 말하자면 큰 누님이죠. 전두환 대통령께서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큰 누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니까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성역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수사를 하면서 별개의 공범도 이제 체포를 해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다방에서 체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만들어 갔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그 큰 누님은 대구 대명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을 보내서 이제 긴급 체포장으로 그때 검사 사인 하나만으로 48시간 구속을 할 수 있었죠. 데리고 오라고 보냈는데 수사관들이 대구 대명동에 전두환 대통령 큰 누님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로 선택을 한 것은 만약 평일을 하게 되면 결제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평일 처리하기에는 결재를 받기 어렵죠. 그것은 청주지검 초임 시절에 법무부 장관 사돈 사건을 하면서 처음 터득한 방법이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죠. 어머니 같은 누님 체포하러 대구에 보냈을 때 수사관들이 그 집에 근처를 못 갔어요. 아마 그때 경감인가가 신변 경호를 하시던 경찰이 있었는데 청와대 보고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월요일 되니까 말이야. 부산 고검장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울산지청은 부산지검 울산지청이었어요. 근데 그 관할은 이제 고검장이 하니까 고검장부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월요일 저녁 되니까 안기부 경남 분실장이 그 창원에 분실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이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선배님은 우리 고려대학교 선배님이고 제가 청주검사할 때 안기부 청주 분실장 하던 분입니다. 밤에 찾아와가지고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어떻게 대통령 어머니 같은 누님을 네가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가고 난 뒤에 지청장님부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사건 손을 대냐고. 그래서 아예 전명렬씨의 전자를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지금은 동아일보 운영에 동아미디어 운영에 최고위층이 된 그 당시 기자가 한번 연락이 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이야기했더만은 그 사건이 사이트 톱으로 올라갔다가 동판째 내려왔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청장님도 이 사건만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지금 현직 대통령 어머니 같은 분인데 그걸 잡아서 수사하면 되겠느냐.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에는
진윤왕과 골재 채취 사건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 서초동의 외교안보원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불화 조건으로 26억을 받기로 하는 그 계약서까지도 압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이 꽤 컸습니다. 불화 조건으로 26억까지 받기로 하는 공정정서까지 우리가 압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동아일보 기자한테까지는 알려졌지만은 이 사건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진행시키지 못하고 청주 때 법무부 장관 사돈 사건, 그리고 울산지청 때 전두환 대통령 큰 누님 사건, 그 사건 못하는 과정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다음에 있을 권력청 비리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검사를 하면서 권력청 비리, 상부 압력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부 압력을 물리치고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수사일지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목적은 요즘 검찰이 너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인사에 목을 매달고 그리고 출세에만 집착을 하고 실체적 진실이나 정의는 도외시하고 정치권에 너무 휘둘린다. 검사는 자문기청에 가도 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다. 정권은 유한하지만은 검찰은 영원하다.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좀 알았으면 하는, 검사들이 좀 말고 대한민국을 보다 밝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 그런 취지에서 수사일지를 방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오늘 덧붙입니다.